흐름이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내가 나오는 이 과정에 어떻게 유전 물질이 전달되고 이 과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볼 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DNA와 이 그림들입니다. 한번 하나씩 볼게요. 세포 분열하지 않았죠. 근데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23쌍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이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리고 여기 실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실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풀어버리면 염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색사는 뭐냐면 염색사가 이렇게 또글또글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몸처럼 돼요. 바디가 되죠. 그쵸? 그래서 바디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여러분들 이렇게 옷 이런 데도 뭐 하나 이렇게 쭈르륵 풀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다 없어지겠지, 옷이. 그런 거야.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과 DNA, 이게 DNA입니다. DNA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DNA 가닥을 단백질 빼버리고 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한다.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DNA라고 할 때 DNA는 우리말로 뭐예요? 디옥시 그쵸? 리보 그쵸?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지마. 그냥 DNA 부르면 돼. 여기서 D가 뭐예요? 산소가 제거된 됐니? 리보스다. 됐니? 디옥시 리보스라고. RNA는요? 리보스고. RNA는 뭐라고? 리보스. 얘는 디옥시 리보스. 달라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 이렇게 너무 두껍다. 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거 하나만 따볼게요. 아무거나. 여기에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이죠. 이때 당의 이름이 뭐라고? 디옥시 리보스. 알았니? 그리고 염기에는 몇 종류가 있었죠? 네 종류죠. 뭐였죠? A, T, G, C 이렇게. AT가 짝꿍이고 GC가 짝꿍인 거 아시죠? A는 T하고 T는 A하고 G는 C하고 C는 G하고. 됐니? 이거 하려고 미리 약 쳐놓았던 거 한 달 전에. 기억나죠? 자, 그런데 봐라. 이때 T가 뭐야? 오케이, 기억하는구나. 타이민. A는 뭐야? 고맙다. 이 새끼들 화할 때는 열심히 안 했고 생명은 잘하는구만. C는 뭐야? 사이토신. 잘한다. G는 뭐야? 구아닌. 자, 좀만 더 나갈게. 요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여기도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이름만 알아두자. 무슨 결합? 수소결합. 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T, G, C. 여기도 A, T, G, C. 여기도 A, T, G, C면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요? 자, A 옆에 누구? T. T 옆에는
A 요거 여기는 C 여기는 G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는 누구야? T A C G 여기도 T A C G 이렇게요. 됐니? 자, 이런 결합을 서로 자기의 짝꿍이 맞죠?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요. 상보적 결합. 선생님, 수소결합은 뭐고 상보적 결합은 뭐예요? 수소결합은 화학적으로 수소하고 F나 O나 N이 만나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거, 지금 얘네들은 A는 T만, G는 C만, 우리는 꼭 그렇게 만나야 해. 이렇게 큰 원론적으로 하는 결합을 뭐라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하듯이, 얘는 A는 T하고 G하고 C만 만나야 돼. 얘를 뭐라고 한다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알았니?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살 붙이면 되죠. 집에 가서. 오케이? 자, 그러면 DNA 좀 더 봅시다. 근데, 어쩐지 니네가 좀 퀭 해야 하는 거 보니까 힘들구나. 멈추잖아. 생명체의 특징들을 우리가 형질이라 불러, 형질. 알았지? 자, DNA가 있는데, 이 안에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효소가 만들어졌을 때 젖당이라는 게 있어요. 알았니? 이거는 포도당과 락토우스가 만난 거야. 이 젖당이 있으면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젖당 분해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매우 많은 퍼센트가 젖당 분해 효소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릴 때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유 안에 이 효소를 집어 넣어주는, DNA는 못 고치니까 우유 안에 효소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소화 잘 되는 우유 뭐 이런 거 제목 있죠? 그런 게 다 효소가 들어가 있는 우유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DNA가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났어. 효소가 안 만들어지죠? 그럼 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먹지만, 알겠니? 그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야. 생명 중심 원리. 이 원리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고등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핵 안에 DNA가 있었죠. DNA가 RNA로 되는 거를 전사라고 해요. 모르겠으면 전부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복사해 줘. 그럼 RNA가 생기고 RNA가 이 핵막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RNA는 정보를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순서 잘 기억하세요. 핵 안에서는 DNA가 RNA로 전사가 된다. RNA가 라이보솜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번역을 한다. 번역된 RNA는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이 나중에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요, DNA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DNA 구조예요. DNA 구조에서 DNA가 3개씩 이렇게 짝을 져요. 3개씩 짝을 지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 3염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라는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3염기 조합. 뭐라고요? 3염기 조합. 3개의 염기가 조합됐다. 이 염기가 ATGC입니다. 알겠니? 자, 위에 하고 아래 중에 무엇을 복제할지는 몰라요. 여기가 가고요. 얘가 나인데 만약에 가를 복제했다고 가정해보자. 가를 복제하는 것을 우리는 주형이라고 그래요. 주형 가닥. 이름 잘 기억하세요. 주형 가닥이 뭐라고요? 복제되는 가닥이야.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복제가 돼, 안 돼? 복제가 안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자크 있죠, 자크. 자크가 찍 이렇게 자크가, 아이고, 허리야. 찍 열리듯이 한쪽만 쓰는 거야. 알았니? 됐니? 자,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주연 가닥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T, G, G, A, 또 뭐야, C, G야. G, C가 있으면,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3연기 조합이겠죠. 얘가 뭐 한다고요? DNA야, 아직. 얘를 RNA로 만들려면, RNA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얘가 복제가 됩니다. 근데, 복제할 때는 T는 뭐로? A로. G는 뭐로? C로. C는 뭐로? G는 C로. 이렇게. A는 뭐로? T로. A는 뭐로? T로.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C, 여기는 C, 여기는 G로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그쵸?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 전부 복사해라. 자, 여기서 이상한 거 있나요? 이상한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상한 게 뭐죠? 응? 그렇죠. RNA는요, A, T, G, C 중에서 T가 U로 바뀝니다. U 이름이 뭐죠? 유라실. 기억나요? 그래서 T를 U로 바꿉니다. 됐나요? 이게 RNA야. 얘가 이제 핵막을 빠져나갑니다. 핵막을 빠져나가서 라이보솜에 들어가요. 그래서 RNA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뭐였어? G, C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GCC에 맞는 아미노산이 탁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나가면 또 그 뒤에 누가 오겠어? 오나? 얘에 맞는 아미노산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거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 이렇게 해서 쭉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을 해서 나가면 이걸 뭐라 그래?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됐니?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이제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알았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정교한 예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아, 이건 아니구나. 어디 갔어? 잠시만요. 그림 하나 더 따자. 아, 저 책은 마음에 들지 않아. 니네는 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절대 너희들한테 이게 불법에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거든? 절대 안 본 거야, 얘들아. 야, 자이스토리가, 완자가 어딨니, 완자. 이거 완자죠. 완자. 절대 니네 지금 불법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야. 아, 참. 지구.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이게 코돈이라는 건데, 다시 와봐. DNA에 트리플렛 코드가 있죠, 3개가. 3개. 3개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 트리플렛 코드가 번역이 돼요. 그럼 RNA로 바뀌죠. 번역이 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렛 코드가 번역이 된 걸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UUU는 페닐아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UUU만 한 게 아니라 UUC도 페닐아라닌이라는 걸 갖고 옵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UUA는 류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이렇게 몇 개 없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게 많죠?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몇 가지? 20가지. 근데 염기는 몇 개 있어요?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3개씩 묶여야죠. 다시 한번 4가지가 3개씩 묶여야죠. 그래야 코돈이 될 거 아니야. 4가지가 3개씩 묶여야 돼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가 나오냐? 4의 3제곱이 나옵니다. 4의 3제곱이면 얼마예요? 64죠? 또 64개의 코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은 20가지야. 코돈은 64가지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요, 코돈이 1개여봐. 그러면은, 코돈의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맞죠? 코돈이 2종류면요. 몇 개밖에 안 돼요? 4의 2제곱이죠.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의 3제곱이면 64개니까 20개를 만들 수 있죠. 4의 4제곱이면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치?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4의 3제곱이야. 하느님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계산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연결을 멈추는 코돈이 있죠. 이걸 종결 코돈이래요. UAA가 있으면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끝! 이렇게. 스타트 하는 거는 AUG 같은 거는 스타트 코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UG 보이죠? AUG는 메시오닌을 지정하는 동시에, 메시오닌을 갖고 오는 동시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거야. 그 다음부터 뭐 다다다다다다 오다가 여기 UAA나 UH나 UGA를 만나면 야 이제 그만해 끝! 멈추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DNA가 주형 가닥 하나를 RNA로 만드는 건 뭐라고? 전사한다. 근데 이 RNA에 있는 요 3개, 요거를 뭐라 그래?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RNA가 다시 여기 코돈, 여기가 트리플렛 코드가 되고 위쪽이, 아래쪽이 얘를 가지고 코돈을 만든 다음에 코돈이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거, 이거를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재밌는 원리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제 유전병도 있고 할 거는 많은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워보자. 자, DNA에서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가의 가닥이 있고 나의 가닥이 있어요. 자, 네가 찍으세요. 주형 가닥을 뭐로 볼래? 가로 볼래? 나로 볼래? 아영아, 가로 볼래? 나 볼래? 아무거나 해. 나래요. 그러면은 나를 끄집어 왔습니다. 나에는요 A, T, G, C, A, T, A, C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죠? 이걸 뭐라고? 나를 끄집어 왔다는 얘기는 나가 무슨 가닥? 주형 가닥. 됐니? 이 주형 가닥이 있고요. 얘를 RNA로 만드는 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사. 전사가 되면 A는 뭐로? U로. A는 뭐로? U로. T는 뭐로? A로. G는 뭐로? C로. C는 뭐로? G로. A는 뭐로? U로. T는 뭐로? A로. A는 뭐로? U로. 얘는 G로. 자, 여기부터 이렇게 간다고 치자. AUG죠. 이게 뭐야? 시작해라. 이런 암호가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 아미노산은 1을 갖고 와라. 이렇게 A1로 할게요. I1로 할까? I1? 사실은 이거는 메스리온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래? 알았어. 나 시작할게 지금부터. 그래서 A1을 갖고 옵니다. 요 과정이 뭐라고요? 번역. 됐니? 자, 요 3개를 뭐라고 한다고? 3염기 조합. 됐니?
얘는 뭐라고 한다고 이름이? 코돈. 사실 얘가 여기 있었다면요. 얘가 A, A, T면 여기는 T, T, A가 있었겠죠. 이렇게. 됐니?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거. 하나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얘가 RNA로 간 건 코돈이라고 하고, 코돈이 아미노산을 갖고 오겠죠. A, A2를 갖고 오고, A3을 갖고 오겠죠. 이렇게. 됐니? 여기에 모이면 단백질이야. 알았니? 자,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요. 4의 3제곱, 즉 3개씩 조합을 해야 64개가 나오면서 20개를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에는 코돈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합이라면 20개를 못 만들죠. 안 되고요. 얘도 안 되죠. 그럼 선생님 4의 5제곱은 4의 4제곱은요. 4의 5제곱은 이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거야 여기가. 알았어요? 3염기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다. 됐니? 여기 있네요.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해도 3개의 염기 조합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생명 중심 원리야. 영어로는 센츄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 안 한 거야. 다음 시간을 예고하려고 제가 지금 밑밥 깐 거야. 지금 다. 됐니? 자, 갑니다. DNA, RNA를 비교하자. 차이점은 얘는 뭐예요? 이중 나선 구조다. 얘는 단일 구조다. 됐지? 괜찮니? 얘는 핵에 존재하죠. 얘는 미안해. 잠깐만. 핵에만 있는 건 아니다. DNA가. 주로 핵에 있고 다른 데도 막 퍼져 있어요. 핵이 없는 것도 복제가 돼야 되거든. 대신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안전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운반하죠. 저장하고 얘는 운반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머릿속에 꼭 심어놔야 될 거. 두 번째 뭐냐면요. 핵 안에서 DNA가 RNA로 되고 이 RNA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라이보솜, 이건 중요해요. 라이보솜에서 나올 때는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됐니? 이때 DNA가 RNA로 되는 데를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 RNA가 번역해서 아미노산이 조합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갈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 알았어요?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다가는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 DNA를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홀탕하게 그려. 그리고 나는 가와 나라고 딱 표시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 A, T, G, 여기다가 C, A, T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3염기 조합을 표시하려고 하는 거야. 자, A의 짝꿍은 누구야? T죠. T의 짝꿍은 누구야? A고요. G의 짝꿍은 누구야? C고요. 이렇게요. C는 G하고 G는 T하고 T는 A하고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요때 얘네들을 나를 볼 거니까 나를 봐야지. 왜 가를 봤지? 얘를 요거를 가지고 할 거거든. 얘를 뭐라고 한다고? 3염기 조합. 이 3염기 조합이 RNA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때 A, T, G죠. 그쵸? 됐니? 얘가 바뀝니다. 이게 DNA예요. DNA
나고요. RNA가 됩니다. 이때 얘는 뭐가 돼요? U, A, C. 그쵸? 됐니? 이렇게 바뀌는 요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전사. 됐니? 그럼 이 세 개는 뭐라 그래요? 요 세 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코돈. 됐니?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아미노산이 오잖아요. 그쵸? 이게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라 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래? 번역. 됐니? 끝. 오케이? 자, 선생님이 준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인쇄 좀 하자. 어? 이 페이지만 인쇄하는 건가? 왜 이래 얘.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교재를 줄 거 아니야. 그럼 교재에다가 좀 더 디테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테일함을 이제 옮겨 적으면 내 글씨, 못 쓴 글씨와 니네 예쁜 글씨가 모여서 하나의 서머리가 되겠죠. 뭐 난 좋아서 이러는데 싫은 말고. 응? 늦었어. 나도 귀찮아. 왜냐면 글씨 쓸 때 막 함부로 진짜 못 썼다 글씨. 갖고 와볼게. 얘들아 근데 약간 실망인데? 화면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흐리네? 생각보다 그림이 뭉개진다. 그치 화면은 괜찮았지? 안 해야겠다. 어떻게 이게 흐리지 그림이? 실망인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약간 실망이에요. 그래도 좋은 거 계속 하고. 욕심쟁이 하나만 가져. 그치 얘들아 생각보다 흐리지? 어? 아니, 그림이 막 생명하게 하려고 이거 한 건데.
아, 무너지네? 얘들아, 니네 화면 안 무너지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그림이 다 깨져 있지? 에이, 안 해. 너무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얘가 핵심이야. 이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접해. 뭐 나방이 죽었네, 살았네. 적혈구가 죽었네, 살았네. 유전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진짜 별거 아닌 거 배우거든요. 이게 끝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도를 7월 중순 정도에 끝나고, 원래 이제 우리 예정한 대로 3개월 다 끝내고 화학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건데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1부는 내가 야 니네 중3하고 한번 붙어볼래? 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점점점. 너 중3인가? 중2지? 중1이냐? 중3 손 들어봐. 없나? 구주가 중1이냐고 그래? 아 하도 애기 때 봐갖고 기억이 안 나. 6학년 때 봤나? 그러겠지? 계엄 전에 봤으니까 우리 계엄 같이 본 사이잖아. 경훈이도 계엄 같이 본 사이지. 얘들아 웃기지? 우리 계엄날 같이 있었어. 그날 만약에 진짜 계엄이 됐다면 다행이죠. 선생님은 서울에 없었으니까. 12월 3일. 선생님 오늘 어때 의상? 올블랙. 나쁘지 않지? 왜 오늘 올블랙인 줄 알아? 5월 23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선생님이 대학원 졸업하고 10년 만에 대학원 동기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 대학원 랩실 있잖아요. 랩실에서 교수님 모시고 여행을 갔어. 처음으로 2박 3일로. 그래서 첫날 하룻밤 자고 골프 치고 아침에 해장국 먹으려고 나왔거든요. 좀 일찍 나왔어. 8시 몇 분인가 나왔는데 갑자기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써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지금도 기억나. 성게 미역국을 먹고 있었거든.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뭔가 지진난 것처럼. 근데 내가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욕도 많이 했어요. 뭐야 대통령이 왜 언론에 속아가지고. 근데 서거할 때부터 되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명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광우병을 뭐 어떻게 되네, 소고기를 하네 막.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노무현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마 아빠들한테도 난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함이 있어요. 평소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꼬마 때 애기들 데리고 여기 김해인가요? 봉화마을이? 진영인가? 거기 가서 참배하러 갔죠. 그 바위도 한번 보고. 근데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추모의 의미로 까만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샀어요. 택을 아까 뗐어. 왠줄 알아?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일찍 온 거야. 지하철역에서 라면을 먹다가 엎었어요. 빨 수가 없어. 근데 동탄역은 바로 롯데백화점에 연결돼 있거든. 나 백화점 뭐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었으면은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샀어요.
새 옷이야. 쫀쫀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간 좀 생명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거 같이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세포가 있죠. 그쵸? 식물 세포에는 세포 뭐가 있어요? 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운데? 핵이 있죠. 우리가 핵에서 처음 공부할 때는 핵이 있는데 핵은 유전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 내용이 오늘 한 내용이야. 그리고 핵 옆에 찌글찌글한 왕자같이 생긴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얘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소포체죠. 그리고 소포체 주변에도 있고 어딘가에 막 떠있는 점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뭐죠? 그렇죠. 라이보솜이죠. 우리가 라이보솜의 기능을 뭐라고 했냐면요.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RNA의 코돈이 번역이 돼서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아미노산이 조합을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 단백질이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요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또 찌글찌글해서 바깥으로 벽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죠? 그렇죠. 골지체죠.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들이 단백질에 막을 씌우거나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 변질되지 않게끔 이렇게 막을 씌워줍니다.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걸 이제 소낭 이렇게 불러요. 작은 주머니. 단백질 소낭 이렇게 불러요. 자, 그때는 없던 말들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이게 골지체예요. 그럼 골지체는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이동도 하지만 뭐예요? 포장을 하죠. 포장. 됐어요? 포장해준다. 자, 좀만 더 가봅시다. 라이보솜 하면은 단백질을 만드는 특징도 있지만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고? 막이 없다. 그리고요, 식물세포에는 물과 그 다음에 무기염류 등등이 들어가 있는 노폐물 이런 놈들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백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못생기게 생긴 애들 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니? 마이토콘드리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뭐죠?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 세포호흡은 이화야 동화야? 이화죠. 그쵸? 자, 더 포도당을 뭐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죠. 됐니?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됐니? 됐어요? 얘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반응이다. 이 발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있었으니 만약에 효소를 사용했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빨라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효소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연결하려고 지금까지 뭐 했다? 빌드업을 했구나. 내가 나름 인마 니네 몰라서 그렇지 인마 유리스마 방송에서 빌드업 장인으로 인마 전국에서 유명해. 마지막에 딱 야 이거 할 때 애들이 막 우와 막 해서 막 비닐박스 막 이렇게 나오고 야 꺼져!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희들한테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이었나 봐요. 자, 이렇게 동전이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 약간 달라요. 얘는 찌글찌글찌글 생기고 얘는 동전을 막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 식물 세포에만 보이는 거. 얘 이름이 뭘까요? 엽록체예요. 됐니?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효소도 있어요. 엽록체는 뭐 하는 역할을 하죠? 광합성을 하죠. 그쵸? 얘들아, 광합성 하니까 이화야, 동화야? 동화 반응이구나. 그쵸? 얘는 CO2하고 H2O를 가지고 뭐 한다고? C6H12O6와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반응이 아니고 얘는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니? 됐니? 지금 오늘 보니까 아윤이도 안 나오고 라온이도 안 나오고 오늘 뭐지 소풍이냐? 수학여행? 아무튼 갔다가 난리가 아닌데 잘 갔다 오고.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자기 서 있는 자리부터 언덕의 높이라 그랬죠. 그럼 요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의 이 높이 간격, 요걸 뭐라 그래요? 반응열이라 그래. 반응열. 요 반응열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변화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세포 하나에다가. 됐니? 그리고 야, 니네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일로 와봐. 니네 생긴 것 좀 보자. 라고 하면 우리 이거 세포막이 있는데요. 자, 세포막은 동물에만 있니? 식물에만 있니? 둘 다 있니? 둘 다 있습니다. 알았죠?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에이 왜 그래 선수끼리. 인지질 뭐라고? 그렇죠. 이중충으로 되어 있죠. 이중층. 충이 아니고 벌레가 아니니까. 인지질 이중층은 그냥 이렇게 생길게 그냥 봐주세요. 아니야, 좀 더 정교하게 좀 있어 보이게. 더 없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있겠죠? 알았니? 자, 여기에 뭐가 하나 박혀 있어요. 이게 박혀 있다고. 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막단백질이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막단백질도 단백질만 데리고 오는 애가 있고 지질만 데리고 오는 애가 있고 또 탄수화물을 데리고 오는 애들 다 다르죠. 기능이 달랐어요. 그림 보면 이렇게 털처럼 있는 게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사이즈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뭐가 있어요? 수용성 물질이죠. 그쵸? 누가 있어요? 아미노산, 또 포도당, 또 이온이 있다. 알겠니? 그러면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다니는 애들은 누가일까? 소수성이 있죠.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또 누가 있죠? CO2, O2 같은 기체 분자가 있다. 니네 화학 배웠잖아. CO2하고 O2는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물질이에요. 됐지? 근데 이들이 이동할 때 원리가 뭐죠? 1번 파산, 2번 확산. 뭐죠? 확산에 의해서 된다. 됐죠? 확산의 원리는요 고농도가 어디로? 저농도로 이동한다. 됐지? 자, 근데 확산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확산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죠? 촉진 확산이 있죠. 자, 촉진 확산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막단백질. 잘한다. 됐니? 그러면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꺾이죠. 처음엔 빠른데 나중에는 꺾여요.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왜 그래? 막단백질의 개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촉진 확산이야. 됐니?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은요. 이렇게 계속 가겠죠? 단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니? 넘어갈 수도 있다.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끝까지 가다 보면 엄청 많으면 여기가 농도차죠. 농도차.
농도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계속 간단 말이야. 됐니? 이게 확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수용액이 소금물 약 한 3% 정도가 돼 있어요. 얘는 적혈구고요. 얘는 증류수예요. 얘는 소금물이 한 10% 정도 있다고 치자.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등장액이라 불러. 등장액의 뜻이 뭘까요? 같을 등자죠. 뭐가 똑같다? 농도가 같다. 그래서 물이 나가고 들어오면 똑같다. 됐니? 얘는 뭐라고 할까요? 진해요. 그래서 고장액이라 그래. 됐니? 고장액은 여기가 고농도죠. 그래서 이 안에 물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요. 들어오는 건 몇 개 없어요. 얘는 어떻게 나중에 찌글찌글해지겠죠. 그쵸? 됐니? 사이즈가 줄어들 거야. 얘는 증류수지만 저장액이라고 하죠. 왜? 안에 있는 적혈구보다는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나가는 건 별로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커지겠죠. 그리고 뻥 터지겠죠. 뻥 터지는 걸 뭐라 하겠죠? 우리가 용혈 이렇게 얘기했죠. 용혈. 됐니? 나중에는요, 고장액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식물세포의 경우, 양파세포라고 할게요. 양파세포 같은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막과 세포질의 어떻게 돼? 세포막과 세포질의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일어난다. 세포벽과, 죄송합니다.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요. 알겠니? 세포벽은 짜여져 있잖아요. 점점 쪼그라들면 세포질 분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때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이거구나. 이제 좀 느낌 왔어요? 그러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 하나씩 다 모아지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돼야 생물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디테일에 악마가 있으니까 또 문제 풀면서 조금씩 조정해가고, 이게 생물이고요. 화학은 처음부터 외우고 조합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약간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몇몇 친구들은 아니지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신규생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그들하고의 격차를 만끽해보세요. 걔네 아마 이제 주기율표 못 외워가지고 원자번호 몇 번! 뭐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아마. 아영아, CO3가 몇 마이너스야? 그래. 우리 아영이 잘한다. 아시겠어요? SO4 몇 마이너스야? 그렇죠. 잘한다. 왜 다 눈을 피하지? 근데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금방 한다고. 알았니? 세 번째 하면요, 당연한 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그 수준까지 간단 말이야. 잘 안 외워져. 두 번째는 굉장히 빨리 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단순히 뭐 한두 달 해갖고 성과 보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시험도 느슨하게 보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진짜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게요. 니네가 완성이 되면 나는 떠날 거야. 진짜로. 근데 아마 니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겠죠? 아예 그냥 과학학원 차려버릴까? 최선목 선생님을 직원으로 쓰고? 근데 위험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